세계도시 포럼에 발표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보완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목은 초인류 도시와 제물포 하우스피트. 이게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명칭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제물포 하우스피트라는 명칭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문제의 제기, 본론, 결론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칭을 혼선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1발부도 재개발이 아닙니다. 인천 대학 8부도와 1부도 일부 재개발이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1부도의 절반만 재개발하기 때문에 마치 1부도 전체가 재개발되는 것 같은 오해는 없어요. 이런 거 8부도와 1부도 일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천 내역과 중구 원도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임정복 시장님이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공약을 하셨고, 그 제물포 르네상스 또한 일곱 도시들을 합쳐서 시민의 행복과 초인류 도시 달성을 위한 정책 1호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연구한 내용은 기존 사업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 검토하고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내양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두 개의 기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실은 제대로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인가?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와 그 도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관리 주체도 이원화되어 있고, 인천에 있는 그 주로 수출인 물품들은 대부분 부산항과 광양을 이용합니다. 인천항으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주 항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주가 항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원양 항로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항구를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항구도시라는 것은 원래 항구가 도시를 지원하고 도시가 항구를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천항은 인천도시 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도시도 별로 항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도시를 하기는 좀 미안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베네치아를 비롯한 그 지중해의 자유도시들이 본원적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그 본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지중해 이제 그 도시들은 주로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그 문명을 회복하고 싶다. 그 당시에 이제 중세 말기였기 때문에 신본주의에서 이제 인본주의로 회귀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은 범세계 사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마인드. 그래서 그 개방성과 이제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제 헬레니즘을 회복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역시 또 이제 세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코 로만 문화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과 그레코 로만 문화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인본주의 개방주의의 회귀. 그게 이제 르네상스인데, 그럼 우리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는 뭐 하는 르네상스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원도심 재생 이런 정도. 그래서 내양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 리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인적 물적 재생의 대상이 뭔가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천시가 내양 재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완전 돈 주고 사서 왕창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참여할 것인지. 현재는 해양수산부는 1발부도만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포 르네상스의 대상은 내양 전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도시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부는 아직 전면 개방하겠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지 1발부도만 개방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8부도와 1부도 일부 재개발해가지고 그 배후도시, 가장 가까운 것은 옛날에 계양 창조도시 할 때
동인천역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발구가 동인천역을 연결하는 요 권역에서 한강구역은 해양성구, 배우지역은 이제 국토부의 지원을 받은 인천광역시의 사업.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메이플랜이라고 합니다. 6, 70년대 일본에서 오사카 메이플랜으로 시작해서 도시계획과 항구계획을 한 틀 도면에 그리는 것이죠. 일본은 가능하죠. 일본은 이제 항만이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지방정부가 한꺼번에 그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은 항만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관할권이 없고 또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해양부가 관할권이 없다 보니까 보세구역 경계선, 철조망을 연결해서 도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없죠.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 분리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특보님께서 자유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유구역은 누구의 자유구역이냐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 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자유의 취지였죠. 근데 제가 이제 인천시 특보를 할 때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법을 제안을 해서 한상 시장님한테 이 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준비 계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들이 정지 환경과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교육 및 교육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도시를 만들고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이나 자유도시는 거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유도시라는 것은 그 한자동맹 자유도시가 이제 지중해석 자유도시가 있죠. 둘 다 이제 공간 영주로부터 이제 독자성을 확보하고 그들끼리 이제 자유롭게 국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과연 그 내항을 자유도시로 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을 이 맞는지 왜냐하면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자유구역이 아닌 것과 이원화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경제 자유구역이 뭐 자유롭지 않은 구역입니다. 뭐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된 자유구역. 근데 그런 자유구역이 되면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도시 또는 그 국가의 지배를 받는 곳과 지배를 받는 곳이 명확하게 차이나. 이건 이제 하폰시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음으로 자유도시가 지적된 그 도시를 가보면 엄격하게 자유도가 높은 항만구역과 그 배후 국가의 지배력을 받는 곳에 거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항이 이렇게 그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벽이 강해지면 과연 대책이 뭔가 먼저 그럼 대책 자유도는 점점 높아지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자유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 재개발을 원도심하고는 이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획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중부를 공부해서 이제 영변국제부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동부를 합쳐서 재물부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중국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세수 또는 이제 그걸 스필오버 되어가지고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영종이 다시 분리되어 나가게 되면 이 중부는 가장 가난한 동부와 함께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그 10개 중에 2개 구가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중동부는 뭘 먹고 사는가? 사실 먹고 살 게 없죠. 굉장히 그 기초 소재라고 하는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공장, 뭐 조선소,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만 이제 그 해변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완전 그거마저도 내보내자고 하죠. 불행은 셀 수가 없어요. 아파트 돈을 셀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여기 이 지역의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시장님과 반대당에 있는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실 또 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반대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의 그 효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부만이 할 수 있는 게 그 내양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항운노조와 이제 하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보상은 해양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가 그 땅을 샀을 경우에 사는 순간 그 항운노조하고 하역회사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사더라도 항운노조 하역 문제를 보상이 끝난 이후에 사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떠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지금 그 35년 동안 항운노조하고 해상노련 출신신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보상 문제가 해양부가 해결하고 나서 시가 참여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이제 항만보안구역으로 설정돼 있죠. 이제 무역선과 이제 그 무역선이 이제 들어가는 곳은 항만보안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회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해서 이미 8부도와 이제 1부도 일부에 이제 그 선석 사용 해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배가 못 피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부가 이제 선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구역을 해제해줘서 이제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항만구역 보안구역 해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안부도와 북성포구는 이제 해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기능은 그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고 도시는 해안선과 이제 그 법선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진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도시든지 그 항만의 물동량과 도시의 물동량은 또는 교통량은 서로 상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A 같은 경우는 이제 알라메다 코리도로 해서 항만에서 물동량을 이제 트럼프로 바로 도시를 반지하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입체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기능 재배치, 항만 기능 재배치와 함께 이제 내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차 항만 기본 계획에서 이제 그 인천 신항이 건설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20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2030에도 안 되는 거죠. 2040에 지금 이루어지는 벌써 한 20년 이상 신항만이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양 재개발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 내양 재개발이 빨라지려면 빨리 신항을 만들어가지고 대체하게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내양을 동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항 개발 문제와 내양 재개발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그런 문제 이번 내년 되면 또 그 4차 전국 무역강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올립니다. 그럼 2024년에 그걸 또 해양부가 받아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수정 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인천광역시는 내년에 이런 그 항만기능 재배치와 신항 문제, 내양 재개발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해양부를 넘기면 해양부가 또 테마에 이런 데서 또 전체 무역강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꼭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재무부 레네상스의 진전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에 국내 관련하고 인천시도 드디어 유 시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이 중동부 원도심에 그동안에 불지 않았던 바람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인천광역시가 항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여함으로써 중동부 원도심에 과거와는 다른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양 재개발에 인천광역시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민 행복한 원도심을 제정을 해서 그것이 이제 수도권의 그 지역 경력을 통해서 그런 미래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국
부장님이 이제 시민의 행복한 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선 8기 10대 정책의 제일 첫 번째가 모두가 잘 쓰는 균형도시의 원도심 혁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표 레네상스는 모두가 잘 쓰는 균형도시를 위한 민선 8기 10대 정책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공약 채택된 뉴원공시티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선 때 이제 인천 공약으로 제안을 했고, 유정국 시장님이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제가 이제 TF 단장으로 가가지고 인수보호수단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별지에는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뉴욕 시티가 뭐냐? 이제 홍콩의 도시 경쟁력 지표를 우리가 따라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세계 10위권 글로벌 자유도시를 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커니 인덱스 GCI 커니 인덱스에 보면 이제 홍콩이 10위입니다. 네, 홍콩이 세계 도시 10위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이제 서울이 13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이 커니 지수하고 이제 GCI하고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시 경쟁력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5가지 지표가 있는데 5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GCI 지표 있습니다만 이 5가지 그룹의 지표들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홍콩의 수준만 올라가면 우리가 홍콩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홍콩을 타겟으로 해서 그 5개 지표를 달성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홍콩보다 도시 경쟁이 더 높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홍콩시티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홍콩이냐? 라고 하면 이제 2가지 이유죠. 하나는 홍콩이 싱가포르와 함께 이제 서방 세계의 이제 아시아 진출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시로서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천하고 홍콩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인구는 이제 700만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300만이라서 우리보다 이제 750만이라서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 됩니다만 우리도 이제 뒤에 말씀드린 다른 광역 수도권을 형성하게 되면 홍콩하고 맞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지표들을 자세히 보면 뒤에 보시면 홍콩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제 4가지 필라입니다. 거기에 세계 3대 금융도시 중에 하나가 홍콩이고 글로벌 공항만 물류도시인데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물류는 홍콩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홍콩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쇼핑하고 관광은 같은 교통수단과 같은 인프라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움직이면 관광이고 화물이 움직이면 물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홍콩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물류는 잘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 관광 쪽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활용도를 보면 우리가 홍콩보다 굉장히 뒤지고 있으나 시설이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홍콩같이 그런 쇼핑 관광 마이스도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아주 독특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열악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홍콩은 홍콩 대학을 비롯해서 이제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인천에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연고대, 키스트, 그다음 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한 5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100위권 안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것이 고급 인재 양성 기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경쟁 요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홍콩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필라에 해당되는 것을 따라잡는데 저희들은 8년이 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따라잡아서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민의 행복한 여러 가지 정성적인 것을 보탠다 그러면 초인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트 디자인, 그레이트 시티, 그레이트 인천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담대한 구상, 위대한 도시 인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레이트 시티 인천, 그 이제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비전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탑 100 헤드쿼터를 유치하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국내 대기업이 헤드쿼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항공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간 관계상 뭐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는 윈슨 8기에 7개 공약이 여기에 대한 공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인수위에서 이제 공통으로 제안한 것과 또 분야별로 제안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개의 이제 1단계를 총선이 있는 2년 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까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준비를 시장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죠. 임기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기는 한 번 더 하시거나 한 텀 더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8기로 잡았습니다. 8년 돼서 장기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 인수위 보고서에 대해 있는 내용. 그렇게 되면 뉴욕시티를 통해서 지금 발생하는 우리 미래상은 성장과 활력, 기회의 도시. 여기 이제 등록 인구를 500만 명까지, 그리고 이제 주간 이동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홍콩과 거의 대등한. 홍콩은 이제 등록 인구가 줄어들겠죠. 우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럼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됩니다. 홍콩이 이제 1100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는 이제 강화도가 400제곱킬로미터에서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뉴홍콩의 가장 코어 레인지가 영종도와 이제 강화를 11.7km를 다리를 나와가지고 강원 남간의 15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강화 문제를 제외시켜 주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인수위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시장님도 똑같이 그 공약에 이제 강화 홍진을 수도권 정비에서 제외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께 유승국 시장님이 요청을 해요. 이 유흥공식 때 제일 핵심 개념은 자유도시법을 만드는 거죠. 그 자유도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유도시법의 핵심이 강화 홍진을 수도권 정비계획 대상지에서 빼달라라는 것과 그 홍콩 특별지휘법을 1992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홍콩은 미국의 그 홍콩 특별지휘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지휘를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적용받다 보니까 중국의 70~80% 기업이 홍콩에 상장을 해서 수출을 홍콩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금융이 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또 몰려가지고 금융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콩에 있는 금융도시 빼오냐 그런 게 아닙니다. 홍콩의 금융회사를 차린 것은 영국과 이제 네덜란드,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홍콩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장님 홍콩을 가시더라고요. 홍콩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를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안성수 시장님은 그 뉴욕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송도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어디에 돈 있는 걸 찾아서 그 돈을 바로 땡겨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투자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수십 번을 가봤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게 홍콩하고 싱가포르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에임 하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됩니다.
세문표를 해서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상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이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우선 이제 내한 재개발에 대한 것을 중동 이론으로 활성화하고 인천 전체 이제 원도 신청력 확산해 나가는 단계별 확산력이라고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 시민 방향은 경제, 관광, 주거, 교통 방면에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과 세부 실행을 5개로 진행해 나가는 그리고 사업도 이제 이 예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반도 묘도시의 상생 원칙이 있습니다. 친수공간은 도시, 그러니까 항만인데 점차 도시가 커지고 항만이 커지고 나가야 되겠죠. 도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항만이 쫓겨나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1800년대에 점점 쫓겨나가고 좀 완전히 그 도시하고 완전히 멀리 100km 정도를 그럴 때 원칙이 있죠. 시내 한가운데 있던 항만 기능의 친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포트라고 합니다. 도시 지원 항구는 남아있고 산업항들과 이제 공업항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원칙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 인천항은 그럼 왜 인천항인가? 사실 인천이 그 한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산동반도가 가까운 곳이죠. 그 산동반 2부를 포함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건축왕 27년부터 개로왕 21년 옹진 천도까지 약 100년간 백제의 수도 항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는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선호가 아들 둘을 데려왔는데 큰 아들이 여기 이제 그 비류 백제를 이제 땅을 잡았는데 많이 본조한테 점령당했습니다. 먹고 살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유사에 의하면 군사했다. 군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을 제외한 인천 600km 절반을 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안 영전이 지금 시내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전이 가까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오래된 그 영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월에 한나루가 있는데 사실 보고 나려면 이런 걸 보고 해야 되지. 제가 저기 그 영월에 보고 나왔더니 정말 이거는 이름이 부끄러운 그 정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영어대라는 이름이 너무 저렴하게 쌓인 복이 안 됐었습니다. 13만 평은 이제 그 8구가 1분 재개발 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성분입니다. 성분이 진행이 나기 때문에 오픈한 성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막으면 우리 강문이 그래서 이제 KMI 원장하셨던 김성희 박사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운데를 막아서 반쪽은 열대어, 반쪽은 이제 그 일반 그 수족관을 해가지고 그 스노클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큰 이제 노천 스노클링하는 그 수족관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문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제가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고 나서 말하기 또 저는 내항의 해저도시 같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 해저도시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나 이제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에 배치합니다. 그 해면에 그 10m만 들어가면 그 어떤 그 지진이든 태풍이든 쓰나미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정도시를 만들면 착제형 또는 이제 플로팅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정도시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내항이 좋은 물을 거기다가 뭘 잔뜩 집어넣는 것은 참으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슬픕니다. 제가 이제 항만 전공으로 평생 항만만 개발하고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육지 관점에서 계획한 겁니다. 그 워터프론트는 물을 중심으로 물가 워터프론트
프론트라는 것은 수변, 물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살아있고 물이 살아있어야 워터프론트가 삽니다. 물이 죽으면 워터프론트도 죽습니다. 이렇게 그 물에다가 온갖 건물을 다 덮어 씌워놔가지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고 이렇게 정 가고 싶으면 배 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뉴 베네치아 모델을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쪽 안에서는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트나 이제 파워보트 또는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플로팅 그 예, 머티리얼로 다니고 여기 다 이런 거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오픈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 이렇게 족쇄를 쳐놓으면 안 됩니다. 이 55만 평입니다. 이 55만 평의 수조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간만차가 구매가 되는 서해안에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택항이 원래 관문항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문항이 왜 필요했냐면 옛날에 배에다가 하역장들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 버리면 저도 여기 이제 어떤 해양대학 항해과 출신인데 인천항에 배를 몰고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역장비가 있는 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괜찮죠. 그런데 밖에 남한 같은 바깥쪽에 이제 그 계류를 하게 되면 물이 빠지면 하역장비가 높아서 짐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짐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아가지고 물을 가둬가지고 지금 수심을 높이는 겁니다. 물 다 빼버리면 여기 물 없습니다. 거의 맨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제일 깊고 뭐다 깊은 쪽들이 여기도 깊은 쪽이 있습니다만 요 4부두하고 8부두가 수심이 제일 좋아요. 5부두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좋은 수심을 가진 수조에 이제 그 해저에 굉장히 그 꼴 때문에 오염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그 배에서 버린 폐기물 때문에 오염된 겁니다. 그 외국에는 전부 다 이제 항내 정화선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정화선이 돌아다니면서 해저에 가라앉은 뭐 폐물이나 그런 걸 걷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걷어낸 걸 다시 폐기를 하거든요. 인천항이 생기고 나서 이 정화선이 떤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아마 물에 빠지는 피부병 걸릴 정도로 피부병 걸릴 정도라고 모 도선사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고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오염됐는데 그러나 아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특보님 말씀하셨는데 50cm만 그 모래를 덮어버리면 완전히 정화합니다. 따로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치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덮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1부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이게 정말 50cm만 모래를 덮어버리면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구역별로 이렇게 치환해 나가면 그것도 덮어 나가면 그 치환할 필요 없이 이제 정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막아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이런 슬픈 그림은 앞으로 안 보여요. 궁금해서 바닥은 바닥은 깡질 나타는 뭐 어떤 단단하고 안에서 전부 다? 저 전부 다? 여기서 급한 사람들 여기 올 필요 없고 또 급하면 또 빠른 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동차 아니라도 빨리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나와 있는 RPA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천시가 이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인천시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자로 참여하면 이번에 이제 부산항이 그 2단계 그 북항 재개발 사업을 부산광역시가 하게 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죠. 부산은 항만에서 항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구에서 도시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발전연구원 3년간인데 제가 부산시에 그 정인으로 2번이나 출두했어요. 손들고 선서를 했죠. 당신이 이제 북한 재개발 얘기를 했는데 그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손들고 선서를 아주 그 부산분들은 항만에 굉장히 또 저도 그쪽 출신입니다만 난 간섭하는 걸 좋아해요. 그 해양부 일에 잘 간섭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해양부 재개발 사업을 2단계 사업을 부산시가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인천시가
이쪽으로 항만 지역을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현재 그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하는 속도보다도 인천시가 이게 매입을 하거나 사업자로 참여했을 때 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만공사는 그런 속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도시와 이제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반영을 해야 되고 항만계획 반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인천시가 이 구역을 받아버리면 그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한 방에 매입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느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오해를 하거나 괜히 인천시가 뭐 항만에 관여를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여하는 게 빠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 플랫폼 이것도 사실 그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죠. 괜히 임대 줘가지고 공사는 되죠. 결국 시가 다시 회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걸 이제 여기 인천광역시가 투자비 대납 후 인천관광공사한테 넘겨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K컬처라고 하는 지금 펜타포드라 페스티벌이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INTA 인천 그 K팝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내한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K컬처의 아트 허브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이 공부하겠어요. 아마 그 189도 그냥 쫙 깔면 그 몇만 명 그냥 들어오겠죠. 그냥 한 방에 바다에 빠지면 더 부담이 빠지고. 그리고 이 중부에 이제 시비가 25억씩 매년 들어가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부 주민들 비롯해서 인천 시민이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8차까지 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죠. 이제 이 동네에서 영화제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끼리 서로 뭐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서 타시는 줄 알고 그걸 이제 인천시가 좀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 두 개 종합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제가 부산 발전영화제 그때 진행을 했는데 현재 100억을 들여서 100편의 그 영화를 일주일간 상영을 합니다. 종합영화제로서는 도쿄 국제영화제보다 더 큽니다. 홍콩 영화제만큼은 안 되지만 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라북도와 이제 전주시가 반반씩 돼서 50억을 투자해서 50편을 2박 3일 동안 방영합니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는 종합영화제이면서도 좀 시범적이고 좀 시도적인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걸 다루고 부산국제에서는 영화제는 말 그대로 국제영화제입니다. 근데 부산은 절대 영화 산업이 안 됩니다. 원래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영화 산업을 해볼까 해서 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화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산은 영화 산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 감독협회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 똑같이 부산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인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런 국제영화제 한다 그러면 영화제와 함께 영화 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상암 같은 게 인천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강남하고 거리가 이제 퇴근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1시간 내로 가야 된다. 40분 이내만 강남 갈 수 있으면 그 권에서는 다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또 이제 만약에 내한 같은 이런 데다가 국제영화제 뭐 이렇게 관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남양주 같은 그런 험한권을 남양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상암 수준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검증이 이미 돼서 인천 지역에서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다 이것은 오래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양 관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중동부 통합했을 때 이제 그 통합청사죠. 근데 원래 이제 중구청만 했을 때는 중구청은 이게 내양으로 들어 행정 복합타운을 만들 안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청이 들어가고 나면 저기 이제 3,000평 정도 땅이 남는데 그 3,000평 정도의 중구청 땅에다가 이제 다른 걸 집어넣자. 이전 적지 활용 계획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그 중동부 복합청사가 이제 동인천 역사 근처에 만들어진다면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도 만약 지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인천시 기관들과 정부 기관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인정 복합 처음을 또 이게 이제 내양의 그 리딩 이펙트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에 제한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김구 당장은 이번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됐죠.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펜젤르하고 또 언더우드 이런 분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리교회 같은 데서 여기다가 자기들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런 상당히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독교 전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또 특보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건 벌써 이제 제가 특보할 때 그때 이제 목포해양대학에 그걸 인천으로 유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다가 이제 그 INU 국제해사대학을 만들어서 목포는 이제 그 상선 실습이나 이제 그 회계사 전공을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 해사대학이 이제 말레에 WMU라고 이제 그 세계 해사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70%, 80%가 아시아 쪽에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IMU를 만들면 지금도 이제 그 IMO 이제 사무총장님이 이제 또 해양대학 29기 졸업생 지금 임기는 받고 끝나갑니다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말매에 있는 WMU 같은 그새 아시아판이 이제 IMU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몽골 뭐 필리핀부터 이제 중국 몽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와 이제 아시아권의 그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이 이제 그 고등 중등교육기관 해양계 중등교육기관밖에 없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이 이제 인천해사고등학교가 하와 인천과학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편안수산하는 쪽에 있는데 그 두 개 다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은 옛날에 있었는데 인천에 해양대학이 있었는데 진해고등상선이 이제 부산으로 오면서 인천에 있는 그 해양대학을 합쳐가지고 부산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인천 처음 왔을 때 인천 상공계획서에서 이제 수건 사업이 인천의 해양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걸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해사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실습선이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실습선 빌려 쓰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이제 인천 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산에 갖다 놓고 거기서 실습을 하고 인천을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은 들어갈 데가 없었었는데 만약 인천 내양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맨드레일이라 해서 여기 이제 출항식 할 때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밖에 이제 자기 부모들이나 애인들이 좀 있죠. 그럼 이제 출항할 때 테이프 던지면 주작고 아주 이런 광경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금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하고 목포해양대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양의 한 파트에 실습선만 갖다 놓으면 그 1년 내내 이래서 배만 갖다 놓으면 있는 배역이나 갖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관리비 때문에 지금 그거 갖다 놓은 거잖아. 아닙니다. 저기 이제 해양수산 연수원 때문에. 그 연수원에서 아니 이제 관리비 때문에. 여기도 해양수산 연수원 분원이 해사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한테 권한만 주면 돼요. 아니 여기 그 분원이 조안역 앞에 있었는데 4명 있다가 2명이 내려가. 해사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해양수산 연수원 인천 분원이 해사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없는데 내려가. 거기에 이제 수조가 이제 부산에는 수조가 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잠수정 등 이제 라이프보트가 있고 한데 그거는 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이제 그 라이프 세이빙 관련 실습 할 수 있는 그 풀만 하나 있어요. 나머지 다 있어요. 시술도 잘 됐습니다. 아니 그 배 선박 관리비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 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아, 그 관리비는 유지 관리비 선박 태어났을 때 유지 관리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실습선 그때 이제 그 2년 선배 교장할 때 그때 인천시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이걸 송영길 시장이 많이 도왔죠. 성임 시장도 그렇고 예 그때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지원객 이사장님이나 여기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 실습선을 만들어 놓고 부산에 갖다 놓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붙여놓을 때만 했으면
지금 회사보다 앞으로 뻗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8부도 같으면 뭐 아주 완벽하죠. 아쉬운 땅 6부도 더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만약에 이게 들었으면 해양성 연수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도권에서 그 보수 교육 받고 신규 보수 전부 다 부산 가서 갔잖아요. 그 수도권 20만 시민이 해양 관련 이제 회기사나 해양 관련 교육 받으면 다 부산 가야 돼요. 인천에 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수도권 해양 종합 비상 훈련장이라는 요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IMSP 정해놨거든요. 요것만 시설 갖춰져 있어요. 강의 시설은 단지 풀장만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지금 부지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해요. 근데 재직자 전담 교육기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제 그 회사 고등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부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 일을 한다 그러면 부산에 굉장히 반대가 심하겠죠.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대기사나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그 차비를 다 줘요. 근데 부산 가서 자기돈 내고 자기가 저도 이제 갱신을 하는 부산 저도 이제 미국 강사인데 하면서 갱신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먹고 자고 해요. 인천에 있으면 집에서 출퇴근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구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 이전 적지에 저렇게 이제 문화예술대학원 대학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저는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게 만약에 옛날에 여기 낭만파부터 시작해서 카프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이제 자유공원을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육 문화예술의 이제 중심지였던 중구가 이제 만약 여기에 문화예술 대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해양 관련 음악, 예술, 문화 이런 제가 공사비를 다 뽑아놨어요. 그때 제가 중구청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용 청구를 해주시고 사업 내용도 좀 저는 이제 이 상상 플랫폼에 이 펜타토 락 페스티벌이나 이게 인천 타이팝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금방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상상 플랫폼 안에다가 K-컬처 허브 기능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상상 플랫폼이 빨리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 이거 꼭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양쪽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 포토 오솔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포토 오솔티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토 오솔티라는 이름을 잘못 붙이고 있습니다. 오솔티라는 그 국가 뭐죠? 공권력이죠. 오솔티는 공권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포토 오솔티는 공권력이 없어요. 정확히 포토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항만공사 보면 이 공사공단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솔티라는 것은 이제 인허가권이라든지 이게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포토 오솔티는 위임 사무를 수 있어요. 해양부의 위임 사무. 그 공권력 자체 공무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외국의 포토 오솔티는 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을 그들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LA 포토 오솔티, 뉴욕 뉴저지 포토 오솔티, LB, 런던 그 어디든지 다 포토 오솔티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포토 오솔티 만들자고 그랬어요. 근데 해양산부와 KMI가 반대해가지고 한국형 포토 오솔티 공권력이 없는 그런 오솔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만공사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한시적인 법이었거든요. 포토스를 만들어서 이제 실행 가능성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 포토스를 간다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얹혀 있는 겁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냥 외국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프랑스같이 이제 완전 오토노머스 포토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민간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설계를 갔어요. 그래서 인천 항만공사 생기고 나서 가장 안 좋은 폐단이 그 땅값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용료만 올라갔죠. 이 포도를 만든 이유는 이제 공무원의 공신력과 민간의 그 경쟁력을 같이 이루려고 만들었는데 거꾸로 됐죠. 민간의 성과는 낮아지고 공무원 안 좋은 것만 다 가져가지고 땅값만 올라가고 관리비가 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정한 포도 설립대에서 시에서 한번 우리 항만특위에서 이걸 한번 다뤄보시면 어떨까. 인천 항만공사 포도 설립 제도에 대해서 이게 산 올라가다 중턱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을 제일 잘하는 분이 문성혁 장관하고 저 둘이 그때 이제 그 정영련 과제를 둘이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 항만공사 설립 방안 용역을 제가 했고 인천 항만공사는 이제 부산 항만공사 그대로 가져와서 글자만 인천을 바꾸고 같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먼저 생기고 인천이 생겼는데 부산은 신항만까지 다 개발권을 가지고 부산 항만공사가 생겼어요. 근데 인천은 신항만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항만공사는 신항만 만들려고 돈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할 일이 많아지죠. 거기서도 부터 이미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 협상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인천시나 우리 의회에서 이건 특히 이제 법이나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다뤄봐 주시길 바라기 위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포도 설계와 우리나라 항만공사는 이제 법 내용과 원칙이 다르다. 그 말씀드리고 항만공사라는 함이라는 말하면 포도를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제입니다. 마치 인천에서도 공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그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제1선거죠. 이 제1선거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옛날 제도에. 근데 지금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은 개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반쪽은 이제 부두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배를 붙이려고 그러면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만약에 이 반만 제격을 하게 되면 이쪽에 배를 못 붙입니다. 어차피 쓸모없어요. 그럴 바에는 이 자체가 통째로 제격을 되는 게 맞습니다. 창고에 반만 뜯어가지고 제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관문을 반만 쪼개가지고 제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격을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항만공사 인천 항 120년 100년산가 집회를 했었는데 제일 남공사가 요 지역의 공사가 최대 남공사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어려운데 요 1, 2부두는 요 바깥쪽이 2부두고 안쪽이 1부두인데 여기는 공사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한 세트로 재개발 하면 미나토 미라에 보면 이제 미쓰비시 조선소 이제 신일철 조선소 물 잡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밑에서 연주도 하고 카페도 그렇게 완전 바닥을 꺼내놓은 게 있죠. 거기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미나토 미라에 가보시면 보면 여기도 그렇게 쓸 수 있겠다 싶고 아까 말씀드린 KMI 김성기 원장 얘기했던 그런 수도관 반덮어가지고 열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KMI에 인천광역시에 제안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송영길 시장 때 항만국이 한때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가 상당 부분 유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인천은 크게 이제 내항을 보면 3부들 기준으로 고속도로 내리면 3부도 이쪽하고 이제 내수역과 외수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6부두는 원래 예비부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부두라고 하면 총 48개 총 8개 부두에 PON 와프가 이제 8개가 있고 처음에는 48개의 부두가 만들어졌었어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6부두는 예비부두인데 지금 왜 여기를 오픈 못하느냐? 6부두의 물량이 이쪽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그건 거꾸로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CS는 그럼 여기 허가받은 그 항만업자들이나 여기 항만 그 물류업체들 허가받은 거 한번 보자. 제대로 허가받은 거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발생합니다. 우리는 C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이나 C가 그런 걸 안 파헤쳐서 그렇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적법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이로는 여기는 그 사이로입니다. 밑에 있는 업체들은 사이로 밑에 그냥 기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쪽에서는 항만 사업자의 특성과 항만의 허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내양 제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계속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그런 거 하고 그냥 듣는 거거든요. 항만 쪽에 좀 정통한 분위기 있어요. 그럼 내양 보안구역도 해제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물어보니까 해양부에서는 C가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정식으로 항만 보안구역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대요. 말로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면 이 군사진이었습니다. 그 동백섬에 가면 더베이 101이라고 요 앞에 요거 마리나만 지금 다 뜯어버렸어. 대마부심 깨졌는데 마리나 들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자유건설이라는 데가 이 동백섬에 군사지역을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부터 고깃집을 만들어요. 그 여기 이제 부산의 10대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서울의 동물로 서울의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인천 내양이나 주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도 남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인방사 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만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거 이제 메가 요트나 슈퍼 요트 이게 이제 그 슈퍼 요트 중에 이제 요새 제일 비싼 클래스가 이제 1조 원 됩니다. 첼시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1조 3천원짜리 요트 하나. 그런 요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말팔이나 이제 도쿄도 조금 있고 부산에는 이제 슈퍼 요트는 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인천이 훨씬 낫겠죠. 공항 내려고 그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고 안 갈까요? 그러나 상주하는 인원들이 관계하고 그 산책이 보관이 굉장히 많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갖다 놓고 비행기 타고 왔다가 놀다 갔다 하면 좋은 뭐 지난번에 인천 내항에 그 해상 호텔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자가 2분 나타났습니다. 둘 다 그냥 나갔습니다. 한 번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왔었고 한 번은 이제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죠. 이런 거는 그냥 근데 해상 호텔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쉬운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부산발전연구원 했을 때 이제 수영 비행장을 국방부 땅을 부산시가 10회 분할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29만 평을 이제 3,352억을 부산시가 5년간에 10회 분할로 사가지고 여기 이제 센텀시티라는 부산에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타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방부 땅도 10회 분할로 사는데 내양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자료를 참조하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꼭 이제 내양에 해양 레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이 해양 레저 산업은 이렇게 많은 이제 저렴한 효과와 이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레저 보트는 전 세계에서 대형 조선사에서 만드는 사례가 없어요. 전부 다 중소형 조선사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가지고 있는 요트도 미국에서 조그만 조선사 만드는 아주 유명한 요트. 인천에 이런 거 만들 조선소 5개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들 수 있는데 안 팔려서 못 만들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수리를 해도 되고 부품 전부 다 수입하잖아요. 부품이 우리가 10배 이상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매년마다 원래 자기들이 공급받는 가격 10배를 주고 부품 팔 때마다 욕이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부산에 인천이나 이제 부산에 한 군데 이런 산업플러스도 있으면 얼마나 쉽게 메인터넌스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항을 딱 보면 크게 세 번역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1부부터 8부를 보면 8부도 1, 2부도 요게 딱 여기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요 배후에 동익점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6, 7부 뒤에는 이제 월미도가 있고 그리고 제일 넓은 이 구역이 이제 4, 5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이제 항만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구역이죠. 예, 친수 공간들은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친수 생활 공간, 친수 경제 활동 공간, 친수 일탈의 공간.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는 친수 기능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수 레저 활동 공간만을 지칭을 하는데 친수 공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이제 제가 이제 그 항만 및 해양 기술사에 준하는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많이 참여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딱 인천은 이 세 개가 아주 재밌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권역을 딱 나눠보면 여기 이제 고속도로 탁 내려오면 거기 바로 들어가면 삼부도입니다. 삼부도 안쪽에 이렇게 구도심과 연관되어 있는 현재 이제 18부도가 포함되어 있는 2부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 2부도까지 재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8부도만 재개발하면 얘가 굉장히 생뚱맞아요. 나무 구역에 그냥 얹혀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설정할 때 이 권역을 조닝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상황계획을 가장 중요한 조닝인데 이 조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도 활용 못하고 육지도 활용 못하는 감쪽 계획.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딱 내수역, 외수역으로 딱 구분했다 그러면 이 수역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수역으로 들어갔으면 물을 중심으로 워터프론트 계획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워터프론트 계획이 안 돼요. 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워터프론트 계획입니까? 어쨌든 이제 원도심 재생형, 진수관광형, 글로벌 비즈니스형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그와 관련되는 그 배후 연계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공원이나 이제 인천 역세권, 차이나타운, 인천 역세권이라는 것은 인천역과 이제 동인천역이고 또 이제 원도심 상권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되려고 그러면 경제 자유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국이 되면 단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배후도시 기능과 연계하는 자유도시 기능은 없습니다. 그 여수동하고 송도하고 기능 연계해서 경제 자유 설계를 안 하거든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후도시와 같은 기능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도심 재생인데 그래서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입니다. 그럼 내항 재개발하면 원도심이 재생돼야 되는데 내항 재개발이 원도심과 기능 연계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시가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경제적으로 자유 지정한다면 해양성분은 그러고 싶겠죠. 경제적으로 지정해서 인천시 더 들어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나서서 경제 자유를 한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으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이제 진수관광이 월미하고 한 세트로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항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 이렇게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를 이루고 이게 유흥공시티 그랜드 디자인하고 이제 여기가 되면 초일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따른 요 6가지의 이제 전략 보완이고 있으면 이제 제물포 하브시티가 적용돼서 초일 도시에 이제 대상승에 넣는 게 그러면 반드시 재개발에서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고 고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독특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재개발할 때
키워드거든요. 저는 랜드마크는 이제 제목도 행동 타운이 선거 효과를 일으키는 랜드마크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물포 르네상이 고유가치는 K컬처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암장 역사문화정보관적으로 국제회사대학이라는 과잉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제물포 르네상스의 세 가지 고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독특한 테마는 참 많이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독특한 테마들을 가지고 내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합니다.